역대 최강의 한국이 축구 팬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한국 A대표팀은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강 전력입니다. 한국 축구는 역사적으로 3번의 최강 대표팀이 있었습니다. 2002, 2010 그리고 지금입니다. 성과만으로 따지 2002년의 업적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당한 사실입니다. 2010년에도 이른바 양박상용으로 불렸던 박지성, 박주영, 이청용, 기성용을 주축으로 한 한국 축구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평생 축구에 몸담아온 한준희 위원은 지금이야말로 한국 역사상 최강 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 스쿼드 퀄리티와 그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황희찬,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핵심 선수로 발돋움한 이재성, 카타르 월드컵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황인범 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현재 대표팀의 활용 정점은 각 세대에 한 명씩만 존재해도 놀라울 선수들인 최고의 공격수, 최고의 수비수, 최고의 미드필더가 모두 존재합니다. 바로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마치 하나의 퍼즐처럼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그 위용만 보면 역대 최강이라고 할 만합니다. 한준희 위원은 현재 한국 축구가 황금 세대를 맞이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선수 구성만 놓고 보면 나는 고점에 와 있다고 본다. 적어도 이번 아시안컵은 고점에 와 있는 선수가 많은 황금 세대다. 프리메라리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이강인, 분데스리가 베스트 11 후보에 올라있는 이재성, 우리나라가 미드필더의 라리가랑 분데스리가 최정상급 미드필더 2명을 일단 놓고 시작한 적이 없었다. 수비에는 세리에의 올해의 수비수 김민재와 여전히 월드클래스인 손흥민까지 있다. 유럽파의 역대급 클래스들이 탄생하고 있는 와중에 K리그도 질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축구에 이보다 더한 황금 세대는 없었다. 한준희 위원의 말대로 최고점에 올라와 있는 지금의 한국 대표팀. 이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곧 한국과 페루는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펼치는데 페루 언론은 한국 대표팀을 보면서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손흥민 혼자서 페루 전체 선수단 몸값의 2배다. 피파 월드컵 본선 때 세계적 강호를 두고 종종 한국 매체에서 하던 몸값 비교를 페루 매체가 한국을 상대로 한 겁니다. 페루 매체는 후안 레이노소 감독이 이끄는 페루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체 몸값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이자 간판 스타인 손흥민 한 명보다 적다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전체 몸값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다고 전했습니다. 페루는 이번 친선 경기에서 손흥민이 스포츠 탈장 때문에 결장한다는 소식에도 결코 좋아할 수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손흥민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에 환호했지만 한국 대표팀의 명단을 일일이 살펴보니 한국에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다른 괴물들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페루 매체는 한국에서 손흥민이 결장한다는 소식으로도 좋아할 수 없었다. 한국은 얼마든지 높은 클래스의 선수가 들어갈 수 있다.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의 유럽파 선수들은 손흥민이 없어도 스스로가 최상위 클래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손흥민 한 명이 빠져도 결코 전력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진 겁니다. 이처럼 한국 축구가 역대급 전력을 갖추자 발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예상한 그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근래에 한국 축구를 보면서 공안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이 축구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비약전인 발전을 하겠다고 선포했을 때 목표는 한국 축구였습니다. 중국의 그 지도자는 자국이 월드컵에 나가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이 자신의 3가지 소원이라 할 만큼 축구에 열정적으로 빠져 있었고 축구에 대대적인 투자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중국 축구개혁 종합방안 50개조에서 제시된 목표를 보면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인류 수준 프로선수 배출, 남자 대표팀 아시아 선두 실력 확보, 즉 중국 슈퍼리그의 경쟁력을 키워 그를 바탕으로 국가대표팀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전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월드컵을 우승하겠다는 발상이 담긴 겁니다. 그렇게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풀어 프로축구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마르첼로 리피,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에릭손 등 과거 이탈리아, 브라질, 잉글랜드 같은 세계적인 강호급 대표팀을 이끌고 피파 월드컵에서 지휘한 바 있는 명장들을 막대한 자금력으로 섭외했으며 니콜라스 아넬카, 디디에 드록바 등의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도 영입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투자가 이어진 결과 광저우 헝다가 아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과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정복하던 K리그 구단들이 중국 슈퍼리그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가 과연 중국 축구의 발전으로 이어졌을까요? 중국 슈퍼리그가 과거에 비해 위상이 높아지고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까지 배출하는 등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중국 선수들 자체는 활약이 미진하며 애초에 발전이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의 꼴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본래 축구 골기에서 추구하고자 한 목표는 슈퍼리그 육성을 통해 국가대표팀의 실력을 배양한다는 것인데 외려 슈퍼리그 육성이 국가대표팀의 실력을 하락시키고 있는 셈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대표팀의 좋은 지도자를 선임해도 소용없었던 것이 명장으로 평가받는 감독을 데려와도 수준이 낮은 중국 축구 선수들은 전술 이해도가 너무나도 낮아서 감독들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외국인 선수 귀화 정책과 U23 선수 의무 기용 제도이지만 둘 다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중국에게 현재 한국의 A대표팀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중국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 특히 월드클래스 선수 배출이라는 너무나도 이루고 싶었던 꿈을 한국이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한국 대표팀의 몸값이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절망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3천억이라는 몸값은 정말 아시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몸값 수준입니다. 실제로 일각의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이미 카타르 월드컵에 나갈 때만 해도 선수단 전체의 몸값이 2,2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수비수 김민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행이 유력해졌고 이강인은 PSG에서 메디컬 테스트도 끝냈다. 이들의 몸값이 향후 천정부지로 오를 것과 그 밖에 이재성, 황희찬 등의 선수까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선수단의 전체 몸값은 3천억 원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치다 라고 전하며 역대 최강전력 한국 대표팀에 절망하며 혀를 내둘었습니다. 심지어 벌써부터 중국은 아직 한국 A대표팀의 매운맛을 보지도 않았는데 U23 한국 대표팀과 평가전을 하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15일날 중국과의 친선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진행되는 경기이기에 중국 현지에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2019년 U20 월드컵 준우승,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2023년 U20 월드컵 4강까지 말 그대로 역대급으로 승승장구하며 현재 한국 축구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경기를 하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경기를 앞두고 현재의 한국 축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조차 안 든다. 최근 한국이 국제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언제쯤 한국을 비등하게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일까? 돈 없어서 투자도 못하는 한국보다 축구를 못한다는 건 자존심 상한다.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조금만 방향성을 올바르게 바꾸면 돈 없는 한국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지금은 중국 축구의 과도기일 뿐이다.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도해온 것들인데 이제는 더 불가능해졌다. 한국 A대표팀의 몸값을 봐라. 그뿐만 아니라 한국 U20 대표팀이 4강이라는 성적을 낸 것만 봐도 잠재력부터가 비교 불가능하다. 볼 것도 없이 U23 경기도 처참하게 박살날 것이다. 한국 U23 대표팀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 한국과 U23 대표팀 역대 전적은 1승 3무 11패다. 여기에 이강인이 안 나온다고 해도 이강인 대신 나오는 정우영 역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다. 대신 차출된 선수도 유럽 리거라니.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등의 절망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축구는 아시아 호랑이의 위용을 되찾고 있는데요. 15일 U23 대표팀들이 친선 경기에서 좋은 경기 보여주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